자, 이분은요, 저희가 우주 이야기, 우주 관련한 투자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죠? 자, 우리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 주식운용본부 책임 운용역이시죠. 김현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수석님, 딱 포스가 느껴지시죠? 우주를 너무 좋아하시고 약간 사랑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우주계 테이커? 페이커. 페이커. 죄송해요. 네. 페이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물리학 박사님이세요. 아, 박사님이시구나. 네, 물리학 박사님 출신으로 네. 우주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막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 김현태 수석님은 정말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관련한 펀드를 운영해 오고 계셔서 네. 이제 뭐 물 만나신 거죠. 그렇죠? 네. 되게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네, 저희가 끌어올려야 돼. 확신의 끌어올려야 돼. 확신의 페이커상이 맞긴 합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나요, 수석님? 주변에서? 네, 종종 듣습니다. 네. 자, 오늘 과연 우주 ETF, 우주 관련한 투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스페이스X 상장이 이제 곧이에요. 6월 12일. 우주 ETF에 무조건 다 이게 좋은 걸까요? 일단은 저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유는 어쨌든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우주라는 어떤 그 산업, 바스켓에 투자를 할 때 그 대표적인 종목 하나가 빠진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그런 어떤 대장주의 역할을 채워줄 수 있는 종목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내가 진짜 어떤 스타쉽의 어떤 그 발전이라든지 혹은 스타링크의 성장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투자하고 싶었을 텐데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수영이 그러면은 오늘 또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지금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우리가 인류가 달에 착륙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주 세계,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걸 이끌고 있는 게 나라 단위가 아니라 스페이스X라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그 역사를 먼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오늘은 좀 스페이스X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스페이스X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면요, 일단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은 처음 2002년에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01년에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식물을 키우겠다 이런 꿈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지구 궤도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이 스페이스X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자면 2015년에 펠컨 9 추진체를 회수를 처음 성공을 했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로켓을 발사하면은 한 번 쓰고 버렸어야 됐는데 그걸 이제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게 회수를 했고, 2017년에 다시 이제 회수된 발사체를 재사용을 성공을 했다.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 네. 과거에는 사실 이 우주에 어떤 인류가 진출을 할 때 경제성을 가지고 진출하지는 않았어요. 로켓 만드는 비용도 너무 비싸고 한 번 만들면 버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재사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비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우주 산업을 논할 때 비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뭔가 우주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네. 어떤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 것이 바로 이제 발사체 재사용 이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이 불과 2019년에 처음 발사를 시작해서 지금 6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1만 대의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1만 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주 개발의 속도가 이 발사체 재사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가속화가 된 거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1만 대를 쐈다. 참 관심이 제가 그쪽에 많이 없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좀 우주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제가 늘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역할이지, 우주의 뭔가 산업, 아직 저는 딱히 와닿지는 않은데, 투자자들이 좀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저희가 이제 예상일로는 6월 12일에 상장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간접이더라도 직접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를 살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해당 ETF에 상장난 스페이스X가 그냥 바로 그렇죠.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우선은 일단 ETF마다 다른데요. 네. 일단 미국에 상장된 ETF들은 이미 스페이스X를 간접적으로 편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네. 미국 ETF의 경우에는 그 비상장 주식, 정확히는 비유동성 자산을 15%까지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미국 ETF를 이미 활용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계시고, 한국 ETF는 지금 우주 관련된 ETF가 이제 글로벌 혹은 미국으로 7개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패시브 ETF가 5개, 네. 액티브 ETF가 저희 에이스를 포함해서 2개가 있습니다. 이제 패시브 ETF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수 방법론을 따라야 되다 보니까 그 지수에 편입이 되는 시점에서 스페이스X가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은 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상장한 솔 같은 경우가 좀 빠른 편인데 상장하고 다음 날 편입을 할 수가 있고 네. 타이거는 그 다음 날 편입을 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 지수에서 패스트트랙 요건을 만들어서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수 방법론이랑은 상관없이 편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상장일 당일에 편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일날 즉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수 방법론 통해서는 다른 이제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셔야겠지만 다음 날 그리고 이틀 후에 이렇게 편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상장하자마자 바로 편입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가격대 게 변동성. 이게 이제 너무나 많이 떠서 시작되면은 그렇죠. 이게 너무 비싼 가격에 이거 편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책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편입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맞아요. 거죠. 네. 스페이스X가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라도 이 기업이 위대하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주식이라는 건 가격을 생각해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은 너무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편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고점 우려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스페이스X의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스페이스X가 얼마 전에 상장 신청 서류를 공개를 했는데 네. SEC를 통해서 네. 연 매출이 2025년 기준으로 187억 달러 그리고 그 지금 시가총액 타겟이 1.75조에서 약 2조 달러 정도 되니까 PSR 기준으로도 거의 100배 가까이 되는 비싼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성장성을 사람들이 지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이제 크게 스타링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스타링크. 네. 네. 스타링크가 지금으로서는 스페이스X 매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부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스타링크 구독자가 500만 명이었는데 지금 1년 만에 1000만 명이 넘으면서 2배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인공위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가파르게 또 증가하기도 했고 네. 이렇게 이제 스페이스X의 큰 매출을 차지하는 사업부가 크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스페이스X가 향후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네. 지금 물론 그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상장 서류를 제출을 하면서 스페이스X가 제시한 그 잠재 시장은 AI 분야가 가장 큽니다. 이 스타링크 분야는 전체 비중에서 10%가 채 안 되고요. 이 스타링크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스타쉽과 펠컨 9을 활용한 우주 발사 서비스 그리고 AI 분야를 잠재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공개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엔터프라이즈 AI라고 하는 에이전틱 AI 분야를 스페이스X의 가장 큰 잠재 시장으로 꼽았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커서를 인수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그 엔스로픽의 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AI로 진출하겠다는 어떤 방향성이 명확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스타링크의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AI 산업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최근에 스페이스X 상장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네. 상장하고 나면은 주가 변동성은 클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빠르게 편입하는 것보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스페이스X의 장기적인 성장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따져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책임님 저희 이제 질문제는 없지만 머스크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합병설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보여주신 장표를 봐도 AI 부분이 더 오히려 크기 때문에 XAI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스페이스X가 합병 이후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와 저희는 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라고 보는데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병을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 것이다. 네. 네. 그 이유는 지금 스페이스X 상장 전후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보면 좀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나스닥 100 지수 그 지수 방법론 변경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네. 나스닥 그 거래소가 이제 일론 머스크 혹은 스페이스X의 어떤 요청들을 많이 수용을 해주면서 나스닥 100 지수의 그 편입 요건 이런 것들을 많이 조정을 했는데요. 그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패스트 엔트리 도입입니다. 이 대형주의 경우에는 특례 편입을 활용을 해가지고 상장하고 15일에
편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도입을 했고요. 네. 스페이스X가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은 분명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 거니까 이 요건에 부합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요건에 부합을 하려면은 기존에는 그 시가총액이 유동 시가총액이었어야 네. 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산출을 해서 대형주임을 따졌어야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시가총액 산정 방식도 변경을 했습니다. 상장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포함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정을 한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초의결권 주식, 클래스 B 주식인데요. 이 클래스 B 주식을 합쳐서 시가총액을 계산해서 일단 대형주 요건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의 맞춤형 개정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스페이스X가 처음 상장하고 나면은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유통 물량 제한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네. 이런 요건들을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 메시지는 이거예요. 과거에 이 나스닥 100 지수나 혹은 주식시장 지수가 이런 요건들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패시브 매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 오버슈팅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런 방지 요건들을 모두 폐지해 버렸으니까 이 스페이스X의 주가가 오버슈팅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겠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네, 여러 있겠지만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왜 스페이스X는 이런 요건들을 도입하고자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사실 이런 그 수급에 의한 주가 부양은 그렇게 펀더멘털한 이유도 아니고 네.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그 요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건들을 도입한 이유는 저는 결국에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아서 테슬라와의 합병에 있어서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의도를 봤을 때는 테슬라와 합병은 이제 분명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실제로 성사될지는 또 다른 이야기이긴 네.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도 테슬라랑 많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죠. 테라페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했을 때 어떤 주주들 간의 이해상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스페이스X 그냥 그 본주를 살까 아니면은 조금 이제 우회적으로 ETF를 사서 그렇죠. 좀 이렇게 네. 뭐랄까 쿠션을 한번 쳐서 간접 투자를 할까잖아요. 우리 또 물리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인 우리 김현태 책임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둘 다 괜찮아요? 그냥 본주 스페이스X 사는 것 그리고 그냥 전체 우주에 관련한 투자를 ETF로 하는 것. 네,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하고 둘 다 있고요. 좋다. 네. 네. 여기서 아니죠. 본주를 삽니다. 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주 관련한 ETF를 네. 투자해야 되는 이유. 아, 네. 그럼에도 이제 우주 ETF를 투자를 해야 되는 네. 이유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스페이스X를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와 우주 ETF를 투자하는 이유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 IPO 이벤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이 기업이 비싸냐 안 비싸냐는 또 별개의 이슈고 최근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그렇죠. 그 배경에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좋은 실적 나오고 또 새로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우주 산업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그렇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주 ETF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주도 기업들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새로운 기업들도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매번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제 좋은 기업 찾아서 그때그때 팔았다 샀다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ETF로 활용하시는 게 좀 본업도 하시면서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김현태 책임님께서 직접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홀드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기준이나 이런 것. 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네.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막연한 이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해서 그런 성장 동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주 산업의 어떤 성장 동력,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뭐 달에 가고 화성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구의 궤도를 활용해서 인공위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스타링크는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또 이제 여러 위성 이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실제로 매출이 창출이 되고 있고 이런 산업에 노출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먼저 고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런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향후 이익 전망이 밝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주 잔고 같은 것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러면은 책임님이 보셨을 때 실제적으로 실적이 만져지는 실적이 눈에 보이는 기업들이 어떤 쪽에
쪽에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저희가 일부에서 이 우주 관련 ETF를 봤을 때 에코스타의 비중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에코스타가 어떤 의미를 갖는 기업인지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아, 네. 사실은 이 에코스타는 이제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의미냐 아니면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의미냐 두 가지 중에 고르라면 네. 투자에 조금 가까운 기업이긴 합니다. 네. 본업보다도 지금 스페이스X의 스페이스X의. 지분 가치가 더욱 중요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면 보시면은 이 에코스타라는 기업은 전체 자산 가치에서 스페이스X의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요 지분 가치를 그 취득하게 된 그 과정이 재밌는데 네. 과거에 이 에코스타는 그 위성 TV 서비스 그리고 5G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미국에서 제공하던 기업이었고요. 이제 핸드폰이 수신할 수 있는 그 주파수 대역폭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사서 모았습니다. 이제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매를 통해서 몇 헤르츠 이런 그 통신 대역폭을 사 모으는데 네. 똑같이 그런 것들 사 모았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지금 차기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진출을 하려는 방향이 위성과 스마트폰 사이에 직접 통신입니다. 지금은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직접 통신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 직접 통신에는 특정한 주파수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코스타가 그 대역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작년 9월에 이 에코스타의 그 통신 대역폭을 사오고 그 대가로 스페이스X에 지분을 주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한 주당 약 212달러 정도 스페이스X가 액면 분할 전에 평가를 받았는데 XAI랑 합병하면서 530달러 수준까지 스페이스X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 에코스타의 그 주가도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직전 1년 주가를 보시면 6배가 올랐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주식이 좀 재미가 없기는 해요. 지난주에 그 스페이스X의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그 현재의 작은 매출 수준 스페이스X에 그런 것들이 좀 눈으로 확인되면서 좀 실망 매물도 조금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우주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재미가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르든 내리든 이 기업의 주가는 스페이스X 프록시다. 그래서 마치 이제 SK 스퀘어처럼 SK 하이닉스 주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기업도 실제로 스페이스X가 상장된 다음에 스페이스X 주가를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나스닥 지수의 조기 편입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스페이스X 주가에 오버슈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면 네. 이 에코스타로 미리 좀 보험적인 성격으로 혹은 옵션의 성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스타를 아까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네. 이 ETF 안에 지금 에코스타가 있는 걸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은 그게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최기님이 그날 상장하는 날 에코스타를 바로 매도 버튼 누르시고 스페이스X를 담으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게 운용이 되는 거예요? 책임님이 직접 그걸 그럼요, 하시는 그럼요. 거예요? 운용하시니까. 네. 네. 네,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진짜 실제로 그럼 그날 밤에 그날 밤에 매도 누르시고 네. 매수 버튼 누르시는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확정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조심스러운데. 아, 그래요? 어쨌든 그게 이제 100% 네. 팔고 사고가 아니고 이제 조정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운용을 하시는 거니까. 네. 예, 아주 손 떨리겠다. 누르실 때. 그날은 밤 새야죠. 아, 그날은 네. 또 밤 새셔야 된다고. 그날은 또 저녁 때 이제 미장이 열리니까 네. 대비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에코스타가 완전하게 점점 이 ETF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이제는 그건 그 시황을 판단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수급이 과연 어느 정도로 변동성을 보일까. 사실 지난주에 저희 반도체 투톱이 빠질 때 뭐 이런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이 스페이스X에 투자해야 되니까 현금을 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있는 돈을 좀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빼간다. 뭐 이게 그게 말이 돼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초대형 IPO인데 그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수급의 쏠림이 어떻게 시나리오가 좀 있으실까요? 아, 네. 일단은 이제 과거의 대형주 IPO 사례를 보면 한국 네.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하기 위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나스닥 시장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제 상장에 앞서서 미리 그런 어떤 그 수급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어떤 그 자금들도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크게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 대형주에서 팔고 이제 스페이스X를 산다는 우려가 한 가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다른 우주 기업들을 팔고 스페이스X를 산다. 그래서 우주 기업들이 또 조정을 받을 것이다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같은 섹터 내에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 그 교체 매매 수요보다도 그래도 이 우주 섹터로의 자금 유입의 어떤 그 규모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 우주 바스켓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하지만 주시장 전체 자금 사이즈에 비하면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우주 ETF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시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우주 기업들을 팔고 스페이스X를 삼으로 인해서 다른 우주 기업들의 매도 수급이 발생하더라도 이 스페이스X라는 대형주가 상장함으로 인해서 시총 10개 안에 있는 대형주가 우주 섹터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주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의 메인스트림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고 그로 인한 주식시장 전체에서의 일부 자금 유입이 더 클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우주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 향후에도 이런 어떤 자금 흐름이 우주 섹터 중심으로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100에 또 조기 편입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스페이스X가. 네. 그건 어떻게 그날 바로 되는 건 아니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장하고 15일 15일. 편입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종목이 하나 빠질 텐데. 네. 빠지는 건 아닌가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 요건 개정하면서 나스닥 100 지수를 101 종목 혹은 102 종목으로 운용할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군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지금 지수를 바꿨습니다. 다 방법. 이제 오픈 AI 또 들어오고 엔트로피 들어오니까 약간 네. 여지를 좀 주네요. 네. 어쨌든 이 한국이랑 다르게 미국은 이 주식시장 지수도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아, 그렇죠. 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 나스닥이 24시간 거래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네. 그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뭐 저도 이제 듣다가 말다가 하고 있는데요. 듣다가 말다가. 네. 하다 말다 가다 말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가능성은 얘기는- 있는 거예요?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주간장이 열리고 있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스페이스X 얘기만 하면은 뭐 그래서 우주를 모든 사람 다 맞아요. 스페이스X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요 로켓랩은 어때요? 최근에 로켓랩도 그렇고 뭐 AST도 엄청 주가에 급등이 나타났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에서 몇 가지 언급해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로켓랩이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날 당일 그 다음 날 34% 하루 만에 상승을 했고 네. 또 그 다음 날에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실적 성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로켓랩 실적을 보시면은요, 지금 그 매년 연평균 40% 이상의 그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전년도 동일 분기 대비해서 YOY 기준으로 63%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향후에 어떤 매출 가시성을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매출 대비 수주 잔고의 비율이 3배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꿔 말하면은 지금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3배만큼 주문이 밀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기업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그날 조금 주가가 조정받는 듯 싶더니 네. 다시 회복을 금방 했거든요.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해서 어떤 기업의 부실을 막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있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어서 이제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리면은요. 이것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플래닛랩스라는 위성 이미지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위성 이미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위성 이미지 사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우주 데이터 센터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플래닛랩스의 예시를 들면요. 200대의 이미지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 과거에는 고객사한테 이미지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AI가 나오면서부터 작년부터 엔비디아 GPU를 위성에 탑재를 해가지고 우주에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과거에 이 AI 분석을 이미지를 받아서 지상에서 했었다면 지금은 우주에서 인공위성에서 AI 분석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네. 위성 이미지가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가공을 한번 해가지고 AI 인사이트만을 고객사한테 파는 게 훨씬 나은 비즈니스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하면서 아직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띄워 올리는 그림을 상상을 하니까 그런 건데요. 이제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이 인공위성들의 말씀드린 것처럼 GPU가 한 개씩 탑재되면서 우주에서의 컴퓨팅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좀 분산된 아키텍처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위성들은 조금씩 사이즈가 커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 플래닛랩스랑 손잡고 우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우주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 성장이 갑작스러운 이 성장이 아니라 점진적인 단계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이 분야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 주목해봐야 되는 분야다. 또 스페이스X도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님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장표가 사실 우주 산업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힌트가 있는데 이거는 아껴뒀다가 다음에 저희가 한번 더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네. 저도 너무 궁금한 게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은 발사체가 있을 거고 위성이 있을 거고 추진체가 있을 거고 그 안 위에서 하는 뭐 태양광 어떤 전력이 있을 것이고 이게 엄청 클 건데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책임님 또 한번 나오시죠. 네. 네. 우리 또 물리학 박사, 예, 제가 아까 전에 테이커라 그래가지고 혼나는데 페이커. 페이커, 네. 모를 수도 있죠. 전 게임을 잘 모르니까 너무 또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팬분들이. 예. 약간 우주 쪽에서는 여의도 쪽에서는 저는 이분이 정말 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다라고 하는데 한국투자신탁운용에 실제로 관련된 펀드와 또 ETF를 운용하고 있는 책임력입니다. 네. 김현태 책임님과 함께했고요. 조만간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또 모셔서 우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수 상황이 코스피는 그대로인데 코스닥이 조금 안 좋아요. 네. 네, 힘듭니다. 2.7% 하락세, 1,102포인트 등락을 보이고 있고, 좀 우리 방송 진행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줄이고 보합권까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지금 올라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5%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LG엔솔도 좀 힘내서 현재 16%까지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어제도 너무나 변동성 심했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머리 아프지 않은 변동성 정도만 연출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는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